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황장애입니다. 좀 유명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서스럼 없이 이렇게 예능 이런 데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네, 연예인병이라고도 부르고요. 연예인이라서 걸리는 병. 예, 연예인병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병이에요, 공황장애가. 네. 그래서 오늘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혹시 선생님 주변에 이 공황장애 앓고 계신 사례가 지인 중에 있으실까요? 그럼요. 공황장애는 뭐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황장애인 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초창기에는 발작하고 그다음에 심해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병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이렇게 알려진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네. 1980년대 되어서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전쯤에야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전에는 불안하고 막 쓰러지고 과호흡이 생기고 하는 이런 모든 증상을 불안신경증의 일종으로 생각을 했고요. 네. 1950년대 그보다 훨씬 이전에는 불안신경증이라는 증상까지 없었고 그냥 심장에 문제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공황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면서 불안장애, 불안신경증과 좀 달리 구별해서 사용하게 된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이제 아주 친한 후배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한의과대학에 시험을 6번 쳐서 합격한 5번 쳤군요. 삼수, 전기후기, 정기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 들어온 아주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막 결심하고 생각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던 아주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만나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고백을 들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재수할 때부터 자기는 소인이 있었다는 거죠. 재수할 때 30년 전 이야기죠. 재수할 때 자기는 숨소리가 너무 가빠지면서 숨이 차서 과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했대요. 자기가 숨 쉬는 거를 느껴지는 거죠. 원래 우리는 숨 쉬는 거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숨소리를 느껴가면서 막 식은땀 흘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그냥 과호흡으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의사가 되고 임상을 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공황장애 환자였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20년 이상. 이렇듯이 내가 공황장애인지 인지도 못하고 지내다니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황장애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도 그렇고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붙은 지 3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슷한 병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감별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공황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면 네. 나중에 이제 우울증으로 다 변해요. 포기하게 되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그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황장애는 초기에 진단이 되면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불안장애랑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네. 비슷한가 봐요. 네. 이제 불안장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포감, 불안해지면서 네, 좀,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이유 거. 없이 불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어떨 때는 물론 호흡곤란도 생기고 집중력 떨어지고 경련도 일어나고 네네. 비슷한 발작이 일어나지만 공황장애와는 다른 게 공황장애는 그런 공황 발작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결정적으로 다른 게 네, 발작이에요. 발작, 공황 발작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불안장애 같은 증상들은 그런 증상 때문에 내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증상들이 더 큰 걸 불안장애라고 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범불안장애라 그래서 불안장애의 큰 카테고리 안에 네. 공황장애라는 게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작하는 거랑 지속적으로 내가 계속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공황장애를 정의하는 그 내용인가 봐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는요. 네네. 이제
국제적으로 공황장애라는 진단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네. 공황장애는 이런 거다라고 진단을 하자라고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공황 발작은 극심한 공포 고통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서 수시간 내에 막 최고조에 달하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오는데 그런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지는 않아요. 대체로. 네네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죠. 짧고 굵게 생기나 봐요. 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가이드라인으로 13개 증상 중에 4개 정도 있으면 공황장애로 보게 되는데 네. 어떤 증상이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나냐면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거, 심계항진. 네. 맥이 보통 우리가 평균 한 60회에서 80회 정도 심장 뛰는데. 박동수가 뛰는데 뭐 150회 이상씩 이렇게 굉장히 빈맥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서 식은땀을 막 흘려요. 네. 그리고 뭐 온몸이 막 떨려요. 후들후들 떨리게 되죠. 그리고 질식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과호흡, 막 숨을 가쁘게 몰아쉬게 되죠. 그런데 이 숨 몰아쉴 때 양상을 보면 숨을 자꾸 들이마시게 돼요. 숨이 가쁘니까 이렇게 헐떡헐떡하면서 자꾸 들이마시게 되죠. 이런 호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슴에 불편감, 가슴이 또 통증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복부 불편함이 느끼면서 매식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체했나? 어지러우면서 이러니까 체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네. 그러면서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그리고 굉장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또는 반대로 굉장히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기거나 네. 그리고 감각 이상 때문에 중풍으로 오인하기도 해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는 듯이 둔해지거나 얼굴이 감각이 둔해지거나 또는 이상 감각 막 따가워지는 느낌 이런 이상 감각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갑자기 이 세계가 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먼 미래의 만화의 세계에 온 것 같은 이상한 비현실감이 들기 시작하거나 뭔지 알 것 같다. 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제일 심한 게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거군요. 네.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방금 열거한 증상들 중에 한 4가지 정도가 있으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지속적인 걱정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탔을 때 이런 발생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지하철을 안 타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공황장애 환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장애 그러니까 어떤 발작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약물을 먹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런 약물 때문에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없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다른 불안장애든 우울증이든 이런 다른 정신질환들하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강박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질환들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과 다른 질환일 때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하철이나 그 왜 비행기만 타면 또 공황장애 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황장애라는 단어 들었을 때 그래서 공황장애인 줄 알았어요. 그 비행기 타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역시 오늘도 감사합니다. 왜?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은 근데 공황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패닉이라고. 네. 네. 공황장애라는 말이 역시 유경 씨가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도 한 방 날려주셨습니다. 네. 공황장애라는 단어가 왜 붙게 됐냐면요. 공황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닉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팬이라는 게 판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제 반수인 이제 목신인데 이 친구가 포악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한번 개팍해가지고 화를 내면 사람들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을 넣어서 이 친구가 화를 날 때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패닉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사실은 공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괴기 영화를 보거나
그다음 뭐 무서운 영화를 공포 경제 영화를 공황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공황. 그렇죠. 그런 공황이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런 건가? 네, 그런데 거기도 패닉이죠. 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음. 그래서 이 공황이라는 단어는 그냥 공포 영화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죽을 때 마치 느끼는 그런 아주 심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을 공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심각한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차라리 내가 어디 팔 하나가 부러지거나 어디 피가 하나가 나거나. 심하게 뭐 통증이 있는 게 낫지. 이런 불안감에 내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공황장애 증상 있으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